네. 자,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한일경제전쟁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박영선 장관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8001,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박영선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바쁘시죠? 네, 쉴 새 없이 많은 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4월 8일에 취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일본에 경제 도발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장관님께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성격 규정했냐면 아베 일본에 의한 경제 공격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셨던데 좀 더 풀어주세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일본 정부의 이 수출 규제 조치는 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해서 일본이 저는 계획적으로 한 경제 보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베 일본이다라고 한 그 아베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일본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베가 끌고 가는 일본의 어떤 그런 그 계략이 숨어 있는데 그 계략이 뭐냐?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앞서가는 부분을 발목을 잡아서 그런 어떤 선도국가로서의 경쟁의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이런 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 그러니까 좀 더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한국을 누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출 규제 조치가 4차 산업혁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미 반도체 전쟁에서는 일본이 우리한테 졌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앞으로 저희가 나가야 될 산업 중에 중요한 것이 AI, 미래차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AI와 미래차 부분에 선도적인 국가를 가기 위해서는 삼성이 올 초에 왜 시스템 반도체로 앞으로 그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1등을 했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도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딱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왜 그 EUV 포토레지스트를 단 한 건 허가를 했잖아요. 그 EUV 포토레지스트가 이제 가장 그 반도체 가운데에서도 그 고품질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그 진출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거나 그 늦추기 위한 전략이 깔려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그 삼성이라든지 다른 어떤 우리 그 반도체 업체 쪽에서는 충분히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요. 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그 일본이 국제 상거래 질서 행위를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이 전체 좋지 않고요. 그런 가운데에 뭐든지 우리만 할 수 있다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만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하고 거래를 쭉 해왔던 거지 일본만 그 물건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하는 다른 국가에서 우리가 이런 거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시그널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요. 네. 많이 준비하고 우려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피해가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 좀 그 퍼뜩 떠오르는 생각에서 좀 그 추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엊그제 그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디램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어제 또 청와대는 그거는 수출 규제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또 이제 진화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장관님? 그 디램 문제는 아마도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을 또 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이제 우리도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지정을 하면 그 디램 수출과 관련된 이제 양국 간의 서로 상호 수입과 수출의 관계에 지금 서로 얽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일본도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는 현재까지는 서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면서 이렇게 뭔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네. 지적을 하는 상황이지 실질적인 수입 규제가 있거나 수출 규제가 있거나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지금 발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소기업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하고 나서 한 그 보름 정도 있다가 지난달 15일부터 일본 수출 규제 애로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중기부에서.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직접적인 피해 신고는 아직 없고요. 예. 간접적인 피해 신고가 지금 13건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이것도 좀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에 잘 거래를 했었는데 예. 일본 측에서 요구하지 않던 서류를 하나 더 요구한다든가 예. 또 뭐 앞으로 이제 그 매년 개최됐던 전시회와 관련해서 이제 그 뭐 장소 계약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걸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을 연기하자고 그랬다더라든가 네. 이런 어떤 간접적인 피해들, 심리적인 그 불확실성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들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좀 그 현장 간담회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제도 기업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것들인가요? 저는 이 간담회를 하면서요. 네. 정말 이런 어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점점 얻게 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중소기업들 이제 오신 분들이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어떤 국산화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의가 대단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기술이 앞서 있는 기술이 앞서 있어서 오히려 해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을 지금 발굴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알려지지 않았던 그 정말 강소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히든 챔피언들이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신 대기업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그 이제 노트를 하시면서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거래선을 바꾸는데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조율해 봅시다.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연결자로서의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힘드는 얘기 들어서 반갑고 좋기는 한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어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걸 보면 일본에서 전략 물자를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응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금 대답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일정량의 재고를 확보한 기업 10곳 가운데 6곳도 이게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1년 이내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상황을 또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설문조사이니까 일종의 예측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우려가 지금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조사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재고 물량 같은 경우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표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평상시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동원한 상태에서는 3개월치 물량만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은 심리적으로 이 물량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치 또 능력이 되는 데는 더 많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답변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1조 원을 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자금 지원을 해드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금 지원 말씀하시니까 또 그 여쭤볼 게 있는데, 그 부품 소재 산업 국산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서 이제 국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업계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 돈이 중소기업을 그러니까 지원하는 건 당연히 맞고 좋은데. 이게 대기업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건데 대기업은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이 자금 지원에서 왜곡이 발생하면 좀 이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좀 그냥 기우입니까, 장관님? 뭐 자금을 지원하다 보면은요. 그런 우려가 저는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혜택을 정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하는 일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에서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개발을 하더라도 판로 확보와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다. 내수가 너무 그러니까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해외로까지 가야 어떤 기술 개발의 어떤 이 그 결과물을 환수를 할 수 있는데 해외 판로 이런 것들은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하기가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히든 챔피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판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분들이 개발한 이 기술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중소기업 그 간담회에서도요. 거기에 오신 중소기업분들이 우리 테스트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대기업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현실들을 직접 접한 이제 대기업에서요. 저는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중소 상생협의회라는 것을 경쟁력위원회, 그러니까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경쟁력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지금 이제 만드는데요. 여기에 굉장한 기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대기업은 사실 뭐 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어디하고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은 계속 그쪽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 관성에 젖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문을 두드리면 그렇게 이제 많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이번의 계기로 대기업들도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도 뭔가 이제 그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과 같은 시스템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어떤 그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구축해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지금 불화수소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언급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 중소기업이 이제 순도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불화수소가 순도 99.999%이지만 그거보다 99.999999 더 순도가 높은 걸 개발했는데 사장돼 버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기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업은. 지금 그 기업을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10-9, 그러니까 9가 10개가 있는 순도가 매우 높은 불화수소의 특허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당시에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을 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자기 판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전체를 다 순도로 깨끗이 해야 됩니다. 왜 삼성 같은 경우에 보면 하얀 옷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공장 전체를 그렇게 깨끗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또 이것을 옮기는 용기도 또 순도가 높아야 이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요. 이런 어떤 부대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분을 찾아내서 접촉을 하니까 이분이 용기를 갖고 지금 열심히 다시 이 자기 특허를 살려낼 그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 중소벤처부가 이제 모태펀드를 운영하면서 특화된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갖고 있는 민간의 그런 어떤 그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 특허에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예. 가능하면 이런 재정 문제를 투자로 해결해 주려는 서광이 조금 비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 특허를 지금 대기업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지금 만남을 지금 주선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만약에 이게 되기만 한다면 그 사들일 용의가 있다 이런 의사를 이미 표명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 불화수소 얘기를 꺼내게 된 배경이 뭐냐면 네. 이제 49 그러니까는 99.99를 생산하던 불화수소의 중소기업 업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회사가 59, 그러니까 99.999로 이것을 올리려다 보니까 자금력이 딸려서 자기 회사를 대기업에 팔았어요. 네. 근데 이 대기업을 SK가 다시 M&A를 통해서 사들였거든요. 예.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SK가 올해 연말쯤이면은 불화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그 최태원 회장을 칭찬해드리려고 이 말을 꺼낸 것이었는데. 근데 최태원 회장 반응은 좀 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말을 멈췄는데요. 예. SK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이미 이 불화수소의 국내 생산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가 되면은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요? 또 LG도 지금 이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삼성도 이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지 표명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렇게 연결자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불화수소라는 것이 또 이게 과잉 생산되는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조절, 그러니까 약간의 그 조절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그 정보의 공유를 통한 경제성과 시장성의 확보까지도 좀 저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지금 거꾸로 지금 국내 과잉 생산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니 뭐 그렇다라기보다는요. 너무 그렇게 이제 그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그런 우려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뭐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도 어제 그 중소 대표가 오셔서 우리가 이미 다 개발했다. 그리고 이제 이 폴리이미드의 양산도 지금 현재 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점검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라서요. 저는 저희가 차근차근히 정말 단호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좀 밝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반갑기는 하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런 지적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품 소재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것은 좋지만 근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작용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부작용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 환경 규제나 노동 규제를 그냥 다 풀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굉장히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뭐 그 화감법이니 합평법이니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이 부분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게요. 어제 간담회에서는 그런 건의도 나왔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가 있는 곳을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 방안도 좀 정부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이런 건의도. 하나의 어떤 산업단지 비슷하게 조성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업계 건의인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까? 업계의 건의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장관님께서 이런 정부 정책에 반영되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고요. 환경부와 이제 산자부가 주무부서인데요. 제가 경제장관 회의에 가서 이런 건의를 전달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여지는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산자보호환경부의 조율이 어느 시점에서 되느냐,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물론 이제 그 주무부서는 아니겠지만 정부 회의에 이제 함께 하시니까 궁금했으면 좀 여쭤보는데요. 일본이 네.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했는데 지금 개별화가 품목을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일본이 나중에 또 기습적으로 어떤 그 품목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예. 그러나 일본의 태도에 관해서 이미 저희가 이런 어떤 상거래에 있어서의 신뢰관계는 깨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요주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방향을 좀 그러니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외교적으로 네. 이것을 양국이 서로 푸는 것에 우선순위를 정부가 두고 있는 이유도 네네.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요. 처음에는 저희가 조금 아팠지만 네네. 결국은 일본한테 화살이 다시 돌아가고 네. 그다음에 일본의 피해가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사실은 부품 소재 산업의 주축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참에 네. 중소기업을 키우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우린 경제에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뭐 국민 모두가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네. 주무부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 예. 장관님 모시고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나중에 좀 추가로 다시 한번 인터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쭤볼 게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네네. 벌써 다 돼버렸네요, 장관님. 그렇군요. 네네. 자, 오늘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인터뷰 기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했고요. 예, 박영선 장관 요즘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좀 이동 중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통화 상태가 좋지가 않았는데 이 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